자, 이번에는 대통령 수사 자청하라. 바로 이 얘기죠. 법무장관이 건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다른 얘기 좀 먼저 해볼까요? 검찰총장 총수 얘기입니다. 최동욱 검찰총장이 그동안 3년간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 이번에 다시 등장했군요.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예. 네. 최동욱 검찰총장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하에서 이제 검찰총장을 하다가 중간에 나가게 됐는데요. 네. 그때 당시에 사실 박근혜 대통령과 그리고 청와대 핵심 세력하고 여러 네. 정치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한테는 개인적인 여러 비리, 어떻게 보면 네. 사생활 이런 걸 가지고 결국은 나가게 된 거죠. 네. 그렇게 나가게 됐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네.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네. 확 떨어지니까 네. 이제 한겨레가 운영하는 TV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거기에서 그림 그리면서 소위를 했다고 그러죠? 예, 그동안에 이제 그림도 그리고 산사에도 있고 했는데 네. 최근에는 나와가지고 실제로 친구가 운영하는 그런 법무법인에서 네. 같이 변호 활동도 같이 소송에도 좀 참여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 그림이군요. 이게 바로 최동욱 총장이 이제 마음을 식히고 예. 세상을 잊기 실제로 위해서 빠졌다는 상당히 거죠? 잘 그리지 않았습니까? 네. 상당한 수준의 그림 실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네. 그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인 자기가 나가게 된 거에 대해서 실질적인 내용은 잘 드러나지 않은데 이번에 자기가 어떻게 해서 나가게 됐는지를 얘기를 한 겁니다. 손수호 변호사님, 일단 네. 저 파파이스라는 그 팟캐스트랑 인터뷰한 내용인데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네, 당시에 그 2013년인데요. 9월에 그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수사를 진두지휘하던 중에 네. 난데없이 혼외자 네. 의혹이 나왔고 그로 인해 결국은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네. 그 당시 이야기를 이제 다시 꺼냈는데요. 네. 눈치가 없어서 이렇게 당시에 그렇게 됐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이 항상 법대로 처리하라 뭐 이런 것을 항상 입에 달면서 항상 그렇게 그 요구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그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되는 내용이었다. 이게 즉 박 대통령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박 대통령에 대해서 법대로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박 대통령을 대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법대로 하라는 것이었고 박 대통령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법대로 하라는 건 아니었는데 그거를 이해 못하고 참 고지식하게 들어서 이렇게 됐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요, 최동욱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것을 그 전에 제가 좀 감지를 했었는데 왜냐면은 최동욱 총장이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 더 이상 나는 서울지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중요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거를 검찰총장이 보고를 받아야만 그 다음에 서울지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수사에 대해서 주요한 부분은 법무부 장관한테도 연락이 가게 되고 청와대에 있는 사정수석 또는 민정수석한테도 보고가 되게 돼서 대통령이 사전에 어느 정도 파악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만약에 검찰총장이 그거를 전혀 받지 않는다 그러면은 네.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 자기의 최고 책임자인 검찰총장한테 보고를 왔는데 다른 데다 보고를 하게 된다? 이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미우털이 박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큰 틀에서 보면 두 덩어리의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이제 국정원의 댓글 사건 관련해서 그 청와대에서 압력을 넣어서 수사가 잘 못된 것이냐 하나,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떠나게 되는 거는 이제 혼외자 소식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바람에 그 검찰총장의 업무와는 직접 연결되지 않지만 도덕성 논란 끝에 물러난 거거든요. 자, 지금 정리하자면 3년간 그 대중에 나타나지 않던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등장을 해서 대통령을 겨냥해서 대통령은 자신은 법 안 지키면서 남들한테는 법대로 하라 그랬다라고 비판하는 모양이 된 겁니다. 박성 국장, 전체적으로 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대통령 궁지에 몰려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최 총장 3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네. 뭐 최 총장은 그 전직 총장으로서 지금 검찰의 위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뭐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네. 지금 그러나 이제 최 총장이 그 과거에 또 연루됐던 개인적인 또 일이나 이런 네. 상황에 비출 때 이것은 뭐 굳이 최 총장의 저러한 조언이 아니더라도 네. 지금의 검찰 스스로가 자신의 판단으로 충분히 이 상황을 성역 없이 수사해서 검찰의 그 위기가 아니라 나라의 위기 자체를 극복하는데 역할을 다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박성원 부국장이 잘 지적을 해줬는데, 네. 당시에 설령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 핵심에서 최동욱
검찰총장이 제대로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데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내보냈다 한들 네. 자기 자신의 비리 그런 게 없었다면 충분히 막아낼 수도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자기 자신도 반성해야 될 대목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건 수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이제 영장 실질 심사라는 걸 해서 과연 구속을 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건데요. 자, 손수 변호사님. 네. 이제 쭉 들어오는 모습 이제 좀 이번엔 뛰어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처음에 이제 그 검찰의 첫날 이제 그 조사를 받으러 나올 때의 그런 당황하고 그런 모습과는 좀 약간 달라 보이기도 하고요. 또 어찌 보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약간의 그런 일종의 적응을 한 것 같기도 하는 그런 모양이 좀 보입니다. 자, 김현웅 법무장관은 이제 대통령 수사, 그러니까 최순실 씨에 관련된 사건 관련해서 대통령도 수사 받아야 된다는 그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건의하겠다 그랬습니다. 들려드립니다. 대통령께 수사를 자청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상황이다라고 건의할 생각 없으세요? 저희들도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서 진상규명에 필요하다면 건의를 할 것입니다. 자청을 할 때는 제한 없이 아마 조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네, 법무장관이 저 정도 얘기했다는 얘기는 이제 앞으로 건의가 실제 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대통령을 조사하든 누구를 네. 조사하든지 간에 조사하는 방법은 크게 이제 나누면은 서면 조사하고 대면 조사가 있고, 그리고 대면 조사는 이제 직접적으로 소환해서 하는 조사가 있고 또는 방문해서 이렇게 하는 조사가 있는데, 지금 적어도 법무장관이 저렇게 얘기할 때는 서면 조사는 고려 대상에서 빼고 적어도 대면 조사를 하는 거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남은 거는 이제 소환 조사나 아니면 방문 조사나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 보면은 방문 조사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한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이 카메라에 잡힌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보도가 좀 됐는데요. 네. 이제 하태경 의원입니다. 지금 네. 내일 의총 시간 변경된 것 등등이 있었고요. 또 하나가 대통령이 이제 수사를 이제 수용하겠다. 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는 첩보가 돈다라는 내용의 이제 메시지를 이제 주고받은 내용이 카메라에 잡혔는데요. 네. 특히나 이제 오늘 김병준 내정자의 이야기에서도 기자회견에서도 수사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긍정적인 그런 발언을 했는데, 이런 것도 역시 사전에 조율된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만약 네. 이제 수사를 자청한다는 그런 박근혜 대통령의 이야기가 공식적으로 나온다고 한다면은 또 이번 사태의 어떤 또 하나의 변화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과거에도 현직 대통령이 수사받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없죠. 지금까지 한 번도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기자들이 브리핑 과정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과거 전례가 없다 해가지고 전혀 안 할 것으로 얘기를 했지만은, 네. 김현웅 법무장관이 조사를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스스로 자청해서 받겠다고 하면은, 그거는 받겠다라고 한 다음에는 검찰도 자청해서 만약에 하는 거를 전제로 해가지고 조사를 하는 거를 지금 현재 검토 중이거든요. 그런데 과거 같은 경우에는 직접 대통령이 받지는 않았지만 최규하 대통령 권한 대행일 때, 아하. 정식으로 네, 네. 대통령에 취임하지 않았을 때, 그때 당시는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가 돼가지고 잠시 자리가 비어 있을 때 권한 대행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바로 어떻게 해서 시해가 됐는지에 대한 조사를 받을 때는 사실상 피의자라기보다는 참고인적인 성격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 예, 참고로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에 2002년 대선 자금 수사 때 네. 나 스스로도 수사를 필요하다면 받겠다라고 자청을 했어요. 네. 근데 검찰이 노무현 대통령 수사를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 조사를 네.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유가 그 밑에서 다 한 것. 특히 예를 들어서 안희정 지금 네. 충남지사가 예를 들어서 당시에 일정 부분 대선 자금 다 내선해서 한 네. 것이다. 대통령은 수수 현장 사실을 몰랐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해서 대통령까지 조사를 갈 계단이 마련되지 않았고, 네. 그래서 이제 무산된 적이 있고,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BBK 특검 때 네. BBK 특검이 이제 당선인 된 이후까지 넘어왔는데, 그때 당선인으로서 이렇게 서면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요, 네. 최순실 씨가 검찰에서 완전히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러면 만약에 이 상태로만 한 사람만 만약에 피의자가 있다고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할 어떤 자료,
근거 이런 것들이 거의 있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미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나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그거를 이미 수행했을 뿐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 다른 또 주변인들이 여러 사람들이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과 여러 통화하는 그런 거를 옆에서 봤다 하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네. 박근혜 대통령을 만약에 조사할 수 있는 근거들은 충분히 현재로서도 된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억측일 수도 있고 추측일 수도 있습니다만, 김기춘, 최경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청와대 바깥에 있지만 다 여러 가지 수사 관련된 걸 조율하고 있다 그러는데, 안종범 수석이 저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화살표를 전부 다 대통령한테 돌리는 것 같은데, 사전 조율된 답이라면 저럴 수가 있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헷갈리거든요. 사실은요, 밖에서 아무리 사전 조율을 하고 온다고 할지라도 네. 검찰에 와서 검사가 꼬치꼬치 캐묻게 되면요, 그 사전 조율된 것이 그렇게 그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가장 검사가 어려운 게 뭐냐면요, 지금 최순실 씨와 같은 그런 태도입니다. 와가지고 이름이 뭐냐 그러면 자기 이름 얘기하고, 어디에 사니 자기 얘기하고, 주민등록번호 얘기하세요. 그 얘기한 이후에 네. 자기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묻기 시작하면은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고 그 다음부터 계속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잖아요. 그러면 검사 아주 수사하기 어렵습니다. 네. 지금 최순실 씨가 하루 동안 제가 보기에는 변호인도 있고 여러 사람들의 조언을 받았을 텐데, 검찰이 가장 어려운 게 뭔가 하는 것을 잘 알고 그거를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대통령이 수사받아야 된다는 목소리 있고, 법무장관도 건의할 생각이 있다고 했습니다만, 이정현 당대표만큼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따로 건의할 사안도 아니고 또 건의를 해서 진행돼야 될 그런 사안도 아니라고 봅니다. 검찰이 필요로 하고 요건이 되고 해야지 조사를 받는 것이지, 자발적으로 받는다는 건 뭐예요? 네. 지금 이정현 대표는 대통령이 범죄 혐의가 예를 들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는데 자청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일종의 방탄을 치고 있는데,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백 대통령이 수사를 자청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이요. 네. 지금 수사 진정 상황이 아까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이 전 수석이 지금 대통령의 지시로 이것이 시작이 됐다는 것과, 네.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대통령께 이렇게 또 보고가 됐다는 사실을 검찰에서 사실은 이미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러한 상황에서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어차피 없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나 지금 최순실 씨와 자신은 직접 모르고, 더구나 이 모금 과정에 또 운영 과정에 직접 상의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것을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고리는 박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논리 필연적으로 검찰로서는 수사를 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가만히 앉아서 수사를 말하자면 강제적으로 당하는 것보다는 대통령 스스로가 네.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서 스스로가 조사를 받겠다고 자청하는 것이 정치적으로도 훨씬 더 모양새도 자연스럽고, 그리고 법리적으로도 결국 피할 수 없다면 아마 네. 그런 요청을 곧 자청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네. 사실 새누리당 내에서도 지금 비박 계열 의원들이 이정현 대표에 대해서 이제 물러나라라는 그런 네. 요구를 하고 있고, 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정현 대표의 그동안의 그런 행적들이 오히려 대통령에게 도움이 안 됐다는 그런 판단도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발언도 좀 약간 좀 걱정되는 게, 지금 현재 청와대에서 이제 전격적으로 언제든 수사를 받겠다, 내가 수용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 그렇게 해버린다면은 지금 이정현 대표가 했던 이야기들은 정말 청와대와 조율이 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청와대와 전혀 동떨어진 그 이야기들을 과잉해가지고 이제 방탄을 한 것이기 때문에 네. 이정현 대표의 당내 입지라든지 현재 분위기에서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한 또 수사를 만약에 진행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결국은 집권당의 대표가 대통령도 수용한 수사를 하지 않겠다, 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보였던 것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제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저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순실 씨를 무슨 법으로 기소를 할 거며 형량이 얼마가 나올 거며 굉장히 별로 안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네. 최순실 씨가 첫날 오셔갖고 곰탕을 다 드셨다고 하던데, 그거는 힘을 내서 열심히 방어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제 인생에는. 네. 자, 이런 상황에서 현행법으로 처리할 수가 없을 거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미르재단이나 K재단에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나서 뇌물 수사한 게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네. 이거는 지금 국민들의 감정과 지금 법을 적용하는 거는 뇌물 중심으로 가게 되면은요, 나중에 가면은 정말 이 별거 아닌 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국정이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이 사건은 최순실 씨가 어떻게 국정을
들어왔느냐 그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네. 그것도 막상 처벌할 법률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저 사건은 지금 야당이 중심이 돼가지고 저기 과거 전두환 노태우를 처벌한 특별법을 만들어주시지 특별법을 만들어서 어떻게 저 유치원 원장 2번밖에 한 사람이 한 적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 네. 재산이 어마어마했잖아요. 그 영향을 끼친 게 뭐냐? 그걸 해서 그게 거기에 대한 어떤 재산 환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은 지금 어설프게 수사해갖고 내년에 대한민국 더 붕괴되는 쪽으로 갈 겁니다. 검찰이나 국회나 이 방향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네. 지금 이제 대통령이 뭘 하고 돈을 내게 되는 그런 네. 상황, 이런 상황은요. 그래서 전두환 노태우 비자금 사건 할 때도 네. 구체적으로 원래 뇌물죄라는 구체적으로 어떤 대가를 주고 돈을 수수하는 거거든요. 네. 그게 미수에 그쳤던 기수를 했든지 간에. 그런데 대통령 같은 경우는 모든 자기 하는 일이 국정 전반에 미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당시에 해석이 나왔던 게 포괄적 뇌물죄라고 하는 거고 네. 그런 것들은 이번에도 같이 유용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 최철 씨 그 구체적인 그 수사 상황 내용을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